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뭐 장 초반부터 외인 매도가 워낙 거셌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2천조가 넘는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1조 9천억 달러죠. 달러로는 1조 9천억 달러고 한국 돈으로 2,20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2,145조인가? 하여튼간 그 정도 되는 대규모죠. 대규모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고, 네, 이제 뭐 통과를 해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다만 그 상원에서 논의 과정에 좀 몇 가지 수정 사항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 사항은 다시 하원에 가서 결정을 이제 완전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거긴 한데, 뭐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이나 10일 날 통과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다 이제 의회 승인은 끝나고 하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 서명까지 해갖고 하면은 뭐 조만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큰 대규모 부양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 그것도 1,400달러인가 그렇게 또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처음보다는 조건이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개인들한테 또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더 심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경제 부양안, 그러니까 2145조 원, 네, 2145조 원 한국 돈으로 하자면 그 정도 규모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일단은 뭐 경제 부양을 위한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 그동안은 어떤 지원책을 받건 또 돈을 어떻게 받았을 때 국민들이 대부분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네, 그래서 과잉저축이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저축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뭐 얼마나 지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지급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그 돈이 저축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주식같이 이렇게 투자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가나 이런 쪽에 반영되는 거는, 그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뭐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과잉 저축됐던 그 저축 금액조차도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 확장세가 좀 줄어들죠. 백신 접종하고 하면서 미국도 20만인가요? 그 확진자 수가 지금 한 4만대로 줄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유발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축했던 돈까지 이제 시장으로 풀리면 이제는 산업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요. 그런 걸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장중 1.6을 넘어섰죠. 네, 마무리는 1.53인가 얼마인가로 끝났지만 어, 장중에는 좀 넘어섰어요. 넘어서면서 국제금리까지 인상하니까 이제 투심이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상황이 이제 인플레이션 쪽으로 또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리고 연준 그 지금 블랙아웃이죠. 연준이 FOMC 17일날 FOMC까지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연준 사람들이 이제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한 발언을 못 해요. 블랙아웃 기간인데 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뭐 안 하는 이만 못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어떤 액션 플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인플레이션이다, 금리가 상승한다, 뭐 이런 듯한 그런 국채 금리가 오른다,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려만 더 만드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이거를 그냥 시장에 인정을 한 그런 모습만 돼버렸어요. 그리고선 조치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미국이 계속 투심이 지금 안 좋은 거고,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제 낙폭이 좀 컸던 겁니다.
네, 미 증시도 이제 작년이랑 올해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을 할 때 주도했던 게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증시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증시 자금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투심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이 기술주 이 중심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수익 실현도 나올 거고 이제 어떤 걱정 때문에 매도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지난밤 그런 모습이나 보면 다우는 올랐어요. 다우 지수는 또 오르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경제 회복이랑 경제 개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업 개발에 대한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실질적으로 산업이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거기에 주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이제 그 어떤 금융주들 이런 쪽으로 약간 투심이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증시 자체가 지금 투자 자금들이 뭐 급격하게 빠져나간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기술주, 그다음 바이오주 이런 쪽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경기 그 발전과 관련된 아주 접촉점이 강한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운송업, 생산, 그다음에 뭐 항공업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점점 관심을 받게 되고 그쪽으로 좀 투심이 좀 모이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 상승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미래에 선도할 수 있는 기술주들, 예, 미래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전기차 자율주행부터 해서 뭐 로봇부터 해서 항공우주부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투자들 그쪽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언택트였죠. 코로나 시대 언택트, 예, 접촉하지 않는 거 비대면, 예, 비대면 쪽 이런 데가 좀 각광을 받는다 그럴까요? 좀 주목을 받으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미래와 비접촉 이 키워드에서 이제 뭐냐면 백신 접종하면서 일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니까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경기 민간주 뭐 컨택트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호텔이나 그동안 눌렸던 데거든요. 호텔업, 여행업, 그리고 뭔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거, 극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관련된데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려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이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나 이런 쪽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기업이 어느 정도 벌고 있겠다. 이걸 바라보고 이제 투심이 갔으면 지금은 뭐냐 당장 눈앞에 경기 회복을 해서 바이든 정부도 지금 보면은 1조 9천억 그 달러 네,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받아갖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공장을 짓는다던가, 도로를 더 이렇게 깐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생산을 더 늘린다던가, 소비재 생산을 늘린다던가, 당장 그런 걸 갖다가 해 나가야 될 기업들 있죠. 눈앞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데들. 미래에 대한 거는 3년 뒤, 뭐 5년 뒤에 괜찮을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경기 회복을 통해 당장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투자 관점에서 당장 현재 실적을 내는 그런 투자 관점으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좀 관심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국 증시도 분명히 영향 받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융주들 그런 것 좀 많이 상승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또 관심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일단 뉴스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 초반, 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 초반에 안 좋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그런 우려 때문에 장 초반부터 외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가 많이 힘들었죠. 힘들다가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긴축성 그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네, 힘든 상태였는데 자 보시면
오늘입니다. 코스피 자체가 장 초반부터 많이 밀렸어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긴 했지만 뭐 밀렸어요. 네. 보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파란 음봉이니까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도 살짝 반등을 주다가 3천 올라가다가 깨지고 쭉 미끄러졌죠. 11시니까 오전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하락하는데 하락 추세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상황도 안 좋았고요. 중국도 아침에 이제 낙폭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금리 우려, 그다음 긴축 우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들이 좀 안 좋았어요 올해 오전에. 그러다가 오후에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에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보면은 이 중국 본토 때 경기 부양책이 축소된다, 긴축이죠. 네, 이런 전망이 그 투심을 좀 어렵게 하면서 중국 증시도 또 오전에 또 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 국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악영향으로 받으면서 오전에 되게 장이 안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 미국의 그 1조 9천억 달러, 2145조 원이네요. 한국 돈으로. 경기 부양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요. 수정 사항이 있어서 그 수정 사항들을 다시 하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158만 원의 한국 돈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데 1인당이에요, 1인당. 한 가구가 아니라. 네, 1인당씩 지원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득자,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기준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좀 수정안이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연간 8만 달러 미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만 달러니까 8천만 원, 뭐 한 9천만 원, 네, 미만 소득자. 그다음에 가족 기준으로 하자면 16만 달러. 거의 한 1억 7천, 1억 8천, 가구 소득이 한 1억 7천, 8천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10만 달러, 그 전에 썼던 거는 뭐 개인의 경우 10만 달러, 가정 20만 달러 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 연이 이제 2만 달러가 줄어든 거고 가족 기준으로 할 때는 4만 달러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조건이 강화된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개인 같은 경우는 9만 달러 받았던 사람은 대상자였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네. 400달러에 300달러로 낮추고 지급기한을 9월 6일로 늘리는 이런 안도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정안들, 그거에 대해서 늦어도 뭐 수요일날 아침, 미국 시간입니다. 아침까지는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안들이 지금 해서 어쨌든 통과가 될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 우려가 나와갖고 금리 자체도 이제 장중에 1.6%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한,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한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경기 회복 가속화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철강, 부동산, 운송 장비입니다. 경기 민감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경기가 이제 발전되면 거기에 바로 이제 연관된 애들, 당장 눈앞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애들, 그 중심으로 이제 투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건물을 짓던 그거 그 다리죠. 다리를 건설하던 땅을 뭐 이렇게 도로를 짓던 다 철강 들어가거든요. 철강 빔이나 철강 그 판이나 이런 것도 다 철판에 들어가잖아요. 철강제들. 그다음에 부동산. 아무래도 이제 컨택트 되면서 부동산도 이제 좀 보러 다닐 거고, 이제 공장도 그렇고 기업의 어떤 빌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어떤 거 만들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꼭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빌딩이나 이런 거 공장에 대한 거래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 그리고 경기가 이제 발전해서 뭔가 생산품들을 만들면 운송해야 되잖아요. 창고, 운수 이런 쪽. 네, 이런 쪽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 또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 축소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아지고 긴축이냐 그럼 이제부터 긴축이냐 이러면서 우려가 생기면서 증시가 좀 어려웠는데 결국은 오후에 중국 국영펀드가 주식 매수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워낙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니까 이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국영펀드가 주식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국부펀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제 운영하는 그 펀드가 한 겁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기금이 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이런 모습은 좀 한국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 펀드에서 그런 걸 해줬고 그런 게 나오면서 300포인트 한때입니다. 상승폭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보면은 오전에는 미 금리 부분, 국채 금리 관련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로 외인들이 한국 증시에서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위험성 자산을 이제 현금화 하려는 것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가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된 상태에서 중국도 그 국영펀드가 매수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를 받쳐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불안 심리가 좀 가라앉은 거죠. 그러면서 좀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일단 기관들이 좀 방어는 한 상태예요. 연기금 빼고 이제 기관들이 조금 방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은 어떤 그 호재성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준 겁니다. 네, 뭔가 큰 게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빠지는 폭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막아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이 부양책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금리가 오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오르잖아요. 여기 놀이동산, 우리 뭐 롯데월드 같이 이런 네, 훨씬 크죠 디즈니. 그리고 항공주, 그쵸, 항공주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이제 컨택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컨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장한다니까, 그쵸? 재개장하는 거니까 이제 놀이동산 오픈하는 거예요. 점점 컨택적으로 가는 겁니다. 언택에서 컨택, 비대면에서 대면, 그쵸? 그 다음에 경제 재개,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도 관련되고 운수도 관련되고, 그쵸? 그러면서 항공주 자체도 좀 연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이제는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기술주와 재택주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경기 민감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약간 그런 쪽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한때 뭐 장중 1.6%까지 돌파를 했어요. 1.5%가 넘어도 불안한데 돌파했는데 결국 끝난 거는 뭐 1.54인가요? 어떤가 끝나긴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고, 금리의 그 배경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사, 투자들의 관심은 점점 언택, 비대면에서 컨택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 현실에 보이는 투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적 내는 기업. 자,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분들은 당장은 어느 이제 그 대면, 그러니까 컨택,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쪽, 거기가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안을 위한 예산을 지금 뭐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한국은 미래에 대한 거, 탄소 절감이나 뭐 전기차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정부의 방향에 맞게끔 또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 그다음에 뭐 놀이동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데들, 네, 그러니까 컨택이죠. 그런 쪽.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텔 관련된 쪽도 이제 조금 한국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호캉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쪽. 그 다음에 푸드 쪽, 네, 리테일 뭐 이런 쪽, 그런 쪽들이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 저 금융주들이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굳이 국채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뭐 그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다가 예금을 하실 거잖아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안전성 자산을 투자한다 그럴 때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국채에 투자할 때 조금 더 잘 주는 데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하면 한국도 좀 인상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가계부채부터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 그럴까,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금융주가 근데 이제는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 네,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금융주 내가 살 걸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컨택,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네, 식품 유통, 뭐 호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쇼핑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바뀔 거잖아요. 오프라인 대형 매장들 이런 데들 보면 주가 눌려 있었던 거 많아요. 그런 데가 이제는 좀 상승을 순환 그 수급이죠. 그러니까 순환 매매로 그쪽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거기를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장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좀 어느 좀 중요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그게 뭐냐면 코스피가 2,900을 갖다가 지켜내느냐였어요. 네. 기관에서 얘기하는 밴드 폭은 2,800입니다. 2,800이어서 하단을 2,800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2,800까지 과연 이게 하락을 할까? 2,900 정도 선에서 좀 방어가 되고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 건 때문에 외인 매도도 많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럼 동반 매도가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 오늘 같은 날 2,900도 바로 2,900이 깨지거나 이 상단에서 끝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방어를 했어요. 지수를. 네. 지수 방어를 했고, 그런 상황이 되면 2,900이 쉽게 깨질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금융업이나 유통업, 운수장비 이런 쪽이 좀 그래도 매수세가 있습니다.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수 자체는 2,900에서 방어를 하고, 2,900 상단이죠. 위에서 방어를 하고, 어떤 수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끌어왔던 금융,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융하고 통신이 좀 많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금융업 지주사들이에요. 금융적 신한지주나 이런 지주사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은행들,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뭐 통신업 이런 쪽이 이런 좀 안 좋은 장세에서도 그나마 지수를 지탱하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기업이나 바이오나 대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더군다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플랫폼 기업들도 조금 어제 오는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증권, 보험, 그다음에 뭐 이런 데들, 은행, 그리고 통신 이런 데들이 받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유통업하고 운수장비 이런 쪽까지도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철강도 있었죠. 자, 운수, 철강 뭐 이런데 창고, 그렇죠? 이런 데가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경기 민감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양책을 적용해서 경기가 재건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투심이 글로 움직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로 투심이 움직이고 있고, 기술주나 이런 거는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기술주나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좀 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 패턴이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미 선물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따라하는 것도 많아요. 미 선물이 뭐, 그러니까 미 선물 중에 미 주가 지수 선물이 시간에서 빠졌다. 그럼 기관도 막 보면 매도를 해요. 아, 요즘 상황 안 좋은 거 아니야? 미 선물이 또 올라갔다 그러면 아, 얘 괜찮나 보다 하고 기관 또 매수해요. 그러니까 약간 따라가는 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 그 증시가 미국보다 역사가 짧고 한국의 미국보다 전문가들이 부족하잖아요. 증권회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에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 금융업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 네. 종목 추천이 될까봐 종목을 하나하나 찝진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쭉 봐도 금융업 중에 괜찮아 보이는 데는 좀 상승을 많이 한 상태라 제 자신도 지금 들어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쪽 말고 이제 그러면 경기 민감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 침체됐었던 거. 코로나 상황, 그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그쵸.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면서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침체받았던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 시작했잖아요. 미국이 접종 시작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컨택트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쪽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걸 하실 때 이 주가 지수 코스피가 2,900을 지켜내는지를 같이 보시는 것도 관건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900에서 3,000 정도 밴드폭 잡고, 예를 들어 이제 2,900 이게 빠지더라도 2,900 정도까지 빠지고, 물론 이게 지수가 빠질 때는 단일 종목만 갖고 하는 게 대형주들이 빠질 때 빠지죠. 근데 대형주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조금 잘 가는 애들한테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오히려 그걸로 매수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2,900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갈 때 거기에서도 잘 그 하락을 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컨택 관련된 종목, 경기 민감주, 이런 거를 잘 보셨다가 거기에 투자하시면 이 어려운 증시 상황, 지금 조정 장세에서 약세장을 가느냐 마느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자체가 이제 중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그 같이 제 분석한 걸 같이 보실 때 어떤 타이밍이라 그럴까요? 타이밍이나 매매 방식의 그 차이 때문에 좀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해갖고 사실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종목은 그 안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판단을 하셔서 네, 하시면 좋고,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돈 버는 기업 하세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거나 순적자죠. 그렇게 되거나 뭐 자본 대비 부채율이 200%가 막 이렇게 넘어가거나, 부채 비율 200% 넘어가는 건 원래 손대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뭔가 생산 시설에 이것 때 급하게 이렇게 좀, 아니 뭐야, 급하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 한타성, 네, 일회성으로 뭐 급증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지속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고, 네, 200%는 막 넘어가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고, 그리고 매출세가 점점 꺾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그 하락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빼고요. 네. 작년 거는 일단 데이터는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컨택 종목들은 전부 다 안 좋았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같이 감안하셔갖고 최근 한 3, 4년 이제 보시면서 재무제표준이 딱 요 부분이라도 좀 보세요. 네, 그렇게 하셔갖고 가급적이면은 그 대형주, 왜냐면 지수가 2,900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대형주 중에 기술주나 또는 그동안 이제 이끌어왔던 제약, 바이오,
뭐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요, 다른 대형 종목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쪽이에요. 금융, 네, 그 다음에 운수 장비나 이제 유통, 네, 이런 쪽, 그 다음에 철강 관련된,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산업시설과 관련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기가스도 약간 될 것 같긴 한데, 뭐 얘는 그래도 좀 억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계 이런데, 네, 설비 쪽이니까 이런 쪽을 한번 쭉 이제 업종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하시면, 다른 이렇게 좀 장기로 보는 종목 때문에 종목에서 조금 종목이 잘 못 가갖고 잔고 자체가 좀 안 좋으실 때도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때 현금 없이 몰빵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유지하시되 현금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중장기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비중이 높다 그럼 일부 비중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테일 쪽, 호텔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면 무역 이런 데들, 항공, 운수나 뭐 운수 같은데 이런데, 또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마트, 그다음에 뭐 식음료 이런 쪽, 그런 쪽.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놀이동산도 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런 데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극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관점을 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 산업군에 대해서 보실 분들, 산업 전체 전반적인 거 보시려면 뭐 철강이나 니켈, 시멘트 이런 쪽, 네,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좀, 네, 제가 앞으로 좀 고민을 계속 해갖고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리딩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분석과 정보를 제공드리는 형태로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계속 고민을 해갖고 다양한 형태로 조금 당분간은 조금 변화를 주면서 시도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보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네, 중단기로 조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어, 이익을 좀 얻으시면서 좀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증시 상황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예외적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앞부분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SK 케미칼. 네, 우리 애증의 지금 케미칼인데, 제가 오늘 케미칼 2%,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케미칼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 좀 솔직히 많이 좀 암울해 하셨고 힘들어 하신 상황이었는데, 그쵸? 물론 이제 주가나 추세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현재도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인 좀 모양새를 좀 봤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여기 빨간불 들어오게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가격대가 이제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것 같죠.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보시면 30만원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30만원 돌파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왔는데 바로 밀렸어요. 밀려 내려와갖고 쭉 밀렸는데, 오늘 다른 때랑 비교했을 때 좀 이거 시간봉으로 보여드릴까요? 그 전에 며칠 최근에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 이렇게 쭉 미끄러져 왔죠. 그쵸? 여기 정도부터 보면 되겠네요. 여기, 아이고,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달은 거의 뭐 케미칼 3월달은 정말,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달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계속. 네.
추세 자체가 보면요, 물론 여기 내려와 갖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내려온 것도 있고, 여기 내려오다가 살짝 이러다가 내려온 것도 있고,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조금 올려볼까 그리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쭉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3월 이제 9일입니다. 오늘 3월 9일. 물론 초반에 보면은 2시간, 이거 시간봉이에요. 1시간이에요. 봉 하나가 시간. 쭉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예요. 네. 요 전에 이런 패턴들은 똑같죠. 네, 쭉 미끄러진 상태예요. 보시면 최근 며칠은요, 이게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 전이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다 보니까 케미칼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아직 상장 전이고 하다 보니까 단타성 손바뀜도 되게 많아요. 눌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항상, 이게 오늘이고 어제죠. 어제 장 초반에, 이때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머리까지 이러면서 이 변동폭이 좀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장 초반에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단타도 들어와 있고, 뭐 단기적인 손털 이런 것도 있었고, CS증권 같이 이렇게 매도를 막 몰아내는 적도 있고. 그래서 장 초반이 항상 얘는 조금 변동성이 좀 커요. 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도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에 3천까지 올라와서 돌파했는데 결국 밀려 내려와 갖고 이렇게 왔죠. 그쵸? 자, 그러면서 사실 28만원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뻔 했어요. 근데 쭉 올라왔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1시간 2시간이 오전이에요. 오전 9시에 개장을 했으니까 9시 10시 뭐 1시간 다니니까 9시에 시작해서 10시 10시에 시작해서 11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9시에서 11시까지 상황이에요. 11시가 되면서부터 이 봉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납법그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벌어졌냐면 종가 기준으로 이게 올려버렸어요. 네, 물론 얘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얘도 보면은 하나 둘 오전에 하고, 근데 오전 내내 근데 여기까지 빠졌죠. 네, 빠지다가 이렇게 갔고 다음날에 갭으로 갔다 훅 내려온. 근데 이날도 사실은 갭으로 해서, 제가 이때 갭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날이잖아요. 갭으로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어제죠. 어제 또 기관 매도, 금융투자 쪽 매도가 이제 나오면서 좀 밀린 그 때인데, 그 단타 이제 갭으로 갔기 때문에 단타 낀다 그랬죠. 그 단타로 인해서 밀려버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날 종가 매수하고 여기까지 단타가 올 수 있지만, 오늘은 어제 종가 매수한 쪽에서 사실 단타가 들어오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단타는 여기 머리까지 있기 때문에 30만원 돌파 시도에 대해서 단타가 물론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이 봉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네, 오늘도 물론 이제 그 손바뀜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단타도 물론 들어왔다 나가긴 했어요. 나가긴 했는데, 이 보시면 이게 지금 매수 위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손바뀜 형태로 해갖고 받아주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를 오늘 들어 올리는 형태로, 네, 이 지금 21만 1,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주가를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좀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거 지울게요. 밀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모양새를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죠. 여기가, 이거는 이제 10분봉이니까 아까랑 좀 달라요. 10분, 여기가 9시 10분, 9시 20분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안 그려지네요. 자,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내려온 다음에 사실 올라가고 반등하고 나서 그 상황은 좀 더 이렇게 잡아보면 박스권 이 안에서 안 움직였어요. 이 안에서 그냥 움직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종목이 추세 하락을 계속하게 되면은 점점 계단하락으로 이 날도 쭉쭉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21만 1,500원에서 반등한 다음에는 이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정도에서 한 28만 2천원, 28만 한 3천원, 네, 28만 2,900원이니까 28만 3천원 정도, 이 선을 잡고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한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동시효과를 보시면 동시효과가 이제 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주는 거래잖아요. 이 28만 6천원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게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올라갔어요.
네, 동시호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가가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희망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 30만원 돌파가 중요했는데 빠졌습니다. 네, 빠졌어요. 근데 지금 주가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반등? 이런 얘기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금융투자 순매수 들어왔고 외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연기금이 거의 그냥 일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 일변을 했어요. 보시면 매수 자체는 거의 없어요. 매도를 하면서 좀 수량 줄이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간에 지금 보시면 기억하시면 여기 3만이죠, 그렇죠? 순매도를 할게요. 3만. 자, 3만인데 지금 기간이 보면요 순매도로 보이지만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30626, 30628, 그쵸? 자, 오늘 연기금이 그냥 가만히 관망만 했어도요 기간도 어떻게 보면 순매수인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네, 외인, 기간, 외인, 개인, 기간. 네, 여기는 적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순매수 상태. 그쵸? 연기금 빼면요 사실상 순매수 상태랑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투자 참여하는데 모두 저점인 것 같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차트에서 그때 예전에도 이제 계셨던 분들 좀 고생을 하셨죠. 이때 여기서 내려와 갖고 고점 찍고 이제 처음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막 하락을 해서 흘러 내려갔고 여기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계단이나 파동형으로 M파동이죠. 반등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갔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어떻게 양쪽이 같이 보일까요? 자, 이 라인이 지금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음봉이니까 종가가 지금 30만원 밑으로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그 아래에 있어요. 얘도 보시면 그 아래에 지금 내려와 있죠. 두 개가 하나 둘 올렸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올리려다가 안 됐고, 도지 하나 둘 셋 넷 5일 정도를 하고선 돌파를 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저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그 내용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물론 그때는 있었지만 어찌됐건 이때 이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최소 요런 형태까지의 반등, 약간 35만원 선까지의 반등, 거기까지는 노릴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2일 잡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참여자 셋 다 어떻게 보면 순매수 상태, 연기금 빼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반등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만에 내일 조금 반등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모습에서 좀 긍정적이에요. 추매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이나 개별 종목 추세로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국채금리나 중국 긴축이나 여러 가지 대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잘 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의 국채금리도 지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보잖아요. 한국 상황이요. 근데 한국도 어느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공격적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간 분석을 드릴 때 오늘의 상황은 내일 간만에 이 지금 쭉 하락세 간만에 전일보다 종가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끝나는,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더 올라가서 끝나는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상 보면은 이 하락세가 사실 옆으로 조금 꺾어졌어요. 하락세도 약간 옆으로, 많이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하락 그래프가 이렇게 좀 심하게 내려왔는데 이걸 살짝 꺾어졌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사실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제목 자체가 한 달 새 39% 추락이란 말까지 썼죠. 급락 추락. 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 딴 얘기 하다가 기간이 확약 신청 매량 대비 의무 보유 확약은 총 신청 대비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특정 기간 이상 이제 매도 안 하고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레벨이 약하다 해서 SK케미칼이 부진했다. 참 재밌는 논리를, 그러니까 논리를 위한 논리를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약했다. 보호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청약은 해놓고 먹튀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이게 되게 케미컬 입장에서는 제목도 이런 제목, 내용도 이런 거 기관 투자자가 별로 안 좋게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면은 주가가 이게 11시 56분이죠. 주가가 여기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의 12시 다 돼갈 때죠. 아까 네, 이런 기사가 12시, 그것도 직장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내보냈죠, 저거를.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 주가를 보면요, 이 12시가 이때잖아요. 한 11시 아까 56분이니까 10분 봉이거든요. 여기에요, 요 봉. 여기 빨간 거, 십자 옆에, 도지 옆에 요 빨간 거. 저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상장되면은 자회사 상장하면 끝이다. 뭐 이제는 뭐 다 손턴다. 저기 청약을 위해서 뭐 뭐라 그러죠? 팔고 나갔다부터 또 실적이 이제는 뭐 제대 빼면 없어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저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다라고 본 것 같고, 여기서 일단 1차 이제 바닥 다지기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볼 때는 2% 정도 빠졌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좀 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그런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솔직히 다른 목표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30만 원만 일단 회복을 하고 그래야 이제 35만 원 터치하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뭐 여기까지 급등을 해주면 좋은데 당장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30만 원 회복하고 1차적으로는 35만 원을 갖다가 목표를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했을 때 그 다음 위에를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왜 계속 30만 원을 강조드리냐면, 이 종목 자체가 저 어제 설명드렸지만 상승 후에 이 하나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이 박스가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 30만 원 하단, 30만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박스 형태가 되던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게 여기가 깨지면요, 그러면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옆으로 박스권 횡보,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더 작은 박스, 제가 그때 그려드렸죠. 작은 박스 안에서 횡보를 했고, 근데 이게 큰 박스 안에서 이탈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투자 심리부터 모든 투자 방향부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곳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 박스가 아니라 그럼 얘가 뭐야, 지금 하락세야?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 다시 반등이야?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박스야? 이런 거 다시 찾아야 돼요. 이러면 여러 가지 투심도 그렇고 그 과정이 좀 많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향에 대해서 타진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30만 원만 회복해주면 결국 이 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데, 네, 원래 자리로만 들어와줘도 주가가 그래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지만 다시 이 위쪽으로 가느냐를 타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그래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오늘도 하락을 해서 사실은 저도 우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거 추세 이탈하는 건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수급의 움직임이나 이 뉴스에 대한 어떤 반응, 네, 그런 거랑 이렇게 보니까 외부적인 요건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또 외국계 수급도 들어오고, 자, 이런 걸 봐서는 내일 한번 보죠. 내일 한번 좀 지켜보고 이번 주는 어쨌든 30만 원 회복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았죠? 네, 괜찮은 상태고. 자, 뭐 외국인들 도대체 요즘 이 거래량 늘리면서 왜들 이러나 이제 봤는데, 자, 공시 내용 볼게요.
2100억 현금 확보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제 막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안 보여갖고 그랬는데 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어, 기존에 있었던 계약에서 일부를 유동화해서 2100억 정도 이제 현금을 확보했어요. 자,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신규 수주도 하고 공사도 하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플랜트 쪽이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따냈다고 바로 돈 받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사실은 돈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입니다. 자기들이 그 재료도 원자재료 이런 공사를 위해 필요한 여러 자재들 이런 것도 갖다 놔야 되고 장비도 갖다 해야 되고 뭐 그 일할 인부들, 공사 인부들 있죠. 인부들부터 뭐 다른 뭐 급수라든가 기름도 필요할 거고 전기도 그렇고 다양한 시설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막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금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초도 계약금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중도금 받고 뭐 받고 하면서 이제 받으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런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많아서 초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방식이 공사 매출 채권 유동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큰 고객이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많은 곳 공사를 하는데 이제 공사 계약을 해서 대금을 얼마 받겠다라고 이제 그 매출 채권을 끊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얼마 주겠다 하는 그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유동화를 한 겁니다.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을 돈, 이래서 채권에 뭐 쓰여 있는 돈이 뭐 1000억 중에 10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뭐 100억 이런 정도 있잖아요. 100억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 줄 테니까 어차피 제 신용도도 좋고 돈 어차피 줄 거야. 나 대신 받고 대신 내가 수수료 좀 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돈 좀 유통해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BNK 투자증권이랑 같이 해갖고 목적법인에 같이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BNP 투자증권이 어떻게 보면은 대신 돈을 받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받기로 한 돈 중에 210억 원, 네. 엔지니어링이 삼성에서 받기로 한 어떤 공사대금이죠. 그 중에 2100억, 100억 원, 2100억 원에 대해서는 BNK 투자증권으로 주겠다.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받는 걸로 다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주겠다. 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거죠. 이걸로 유동화 단기사채 발행해서 재원 마련하는 방식인데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근데 다시 정정을 하면 삼성에서 어차피 돈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비행기 투자증권하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단기사채 발행을 했어요. 우리가 얘네한테 100억 받을 거 있으니까 2천 뭐 얼마 받을 거 있으니까 그 중에 2,100억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사채 발행할 테니까 이거 사주면 이자 얼마에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갖고 여기는 어쨌든 돈을 받기로 한 공사에 대해서 돈을 받기로 한 매출 채권을 갖고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권리를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이제 이양을 한 거죠, 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어차피 이 돈 받을 수 있어. 이건 보증된 거야 해서 이 SPC가 단기 사채를 발행해 갖고 판 거예요. 어딘가에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 거죠. 이자 얼마 줄게 이러면서.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받아간 이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삼성 그 전자죠. 전자가 실질적 공사 대금에 대해서 돈을 주면 이 매출 채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여기로 주는 거예요. SPC 쪽으로. 네. 주면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자도 주고 이러고 다 끝내는 거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하는 겁니다. 보증 쓴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 네. 자, 그래서 어찌 됐건, 네, 중요한 거는 2,100억 원 현금을 유지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워낙에 AAA면 신용등급이 워낙 좋잖아요. 삼성전자 다 믿죠. 네. 그래서 자금을 잘 마련한 것 같고, 네. 아까 여기 밑에 있었는데 어디 갔죠? 네.
요거부터 먼저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화공 플랜트 사업에서 이제 중동 거, 네, 화공 플랜트 사업하면서 거기서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수조 원 손실이 나면서 재무 상태가 이제 자본 잠식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계열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주를 더 준 거예요. 같은 계열사니까 더 많이 해줘갖고 또 메꿔 왔죠. 네, 메꿔 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돈을 마련하면 운영자금이에요. 그래서 공사대금 유동화 한 건데, 멕시코 등지 대규모 지금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자금 소요가 늘어나니까 공사대금 유동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다가 또 쓰겠죠. 돈을 쓰고 할 거고, 그 엔지니어링 자체도 재무 구조가 계속 좋아질 거고, 여기 대해서도 뭐 앞으로 사업도 지금 많이 하니까 실적도 좋아질 거고,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외인들 기관 쪽에서 대규모로 들어온 거죠. 네, 대규모로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주로 개인 매도했고 외인들도 이제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외인들이 매도 좀 많이 한 상태. 네, 개인은 또 매수도 많이 했는데 외인 매도 오늘 많았죠. 오늘 외인 매도가 사실은 이제 국채금리 그런 것 때문에 외인 매도 자체가 오늘 많았던 날이라 그 영향도 많아요. 그래서 매도 나왔는데 금융투자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방향성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제 계속 오늘 13,500원 지지 진짜 잘 받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지지 받으면 이제는 주가가 조금씩 다시, 그동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상승할 때마다 다른 이슈가 터져서 못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조금 움직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네, 3월 9일이죠. 장 초반에 13,800원까지 한번 밀어 올렸어요.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밀어 올렸다가 밀렸고, 또다시 시초가에서 또다시 밀어 올렸다가 밀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결국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가서 13,300원. 여기다 한번 거드릴게요. 네, 중요한 거니까. 여기가 13,500원이에요. 이거는 예증에 13,500원. 얘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데, 자, 이제 보이시죠? 요 선에서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3,000원 지켜야 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밀렸는데, 13,000원 어떻게든 지켜야 돼. 또 하다가 또 밀려 내려갔어요. 자, 그러다가 13,300원에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13,500원 보세요. 저항선으로 작용해갖고, 이게 전에부터 하여튼 애증의 가격이에요. 계속 여기서 보시면 싸움이 계속 벌어지죠. 13,500원 갖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올라가서 13,600원에 끝났어요. 네, 이 모습이 상당히 오늘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13,700원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은 좀 떨어졌죠. 동시효과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전반적인 추세상 되게 괜찮았고, 13,500원이 여기서 깨지면서 내려왔는데도 꼬랑지 이렇게 많이 길게 하면서 또 다시 밀고 올라줬고, 음봉이지만 어제 종가보다도 올라가 있고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얘는 딴 거 없어요. 13,500원 계속 이번 주는 지키고 끝내면 돼요. 13,500원에서 계속 지키고 끝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서서히 14,000원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죠. 한 며칠 버텨내야 돼요. 이때도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랬죠. 근데 그나마 이번에 여기 터치를 하고 다음날 시초가에 했다가 밀려 내려갔고, 여기는 휙 올렸는데 그 다음에 휙 내려갔고 이랬는데 올라가고 어쨌든 하루 버텨냈어요. 그동안 하루 버틴 게 최근에 없었거든요. 하루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계속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서 13,500원을 지지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일단 그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해요. 딴 거 없어요. 13,500원 지키느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가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가지 어쨌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해서 좀 중단기 투자 그렇게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드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스윙이나 좀 중단기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형태의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계속 고민 중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시범 삼아서 계속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진 날이지만 두 종목 다 그래도 한 종목은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고 한 종목은 2점 몇 퍼센트 빠졌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보인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좀 좋은 모습으로 두 종목 다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 하시느라 요즘 좀 장이 특히 안 좋아서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결국은 또 어두우면 또 다시 해가 뜨는 거니까 그런 날이 또 오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어쨌든 지금 유동성이 큰, 변동성 큰 때니까 항상 이제 현금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보수적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